요즘 시장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죠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. 지정학적인 위기, 그러니까 저 멀리서 벌어진 큰 사건 하나가 어떻게 한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그 주인공, 흥하해운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. 2025년 중반쯤에요.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하루 동안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종목이 뭘까요? 삼성전자? 아니면 현대차? 다들 이런 대기업들을 생각하셨을 텐데요. 놀랍게도 정답이 아닙니다. 정답은 바로 흥하해운이었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께는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 그런 중견해운사였어요. 아니, 대체 어떻게 이 회사가 벌써부터 궁금해지지 않으세요? 거래량이 어느 정도였냐면요.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. 단 하루 만에 무려 1억 800만 주가 넘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. 1억 주. 이건 뭐 거의 광풍 수준이라고 봐야죠. 당연히 이렇게 돈이 몰리니까 주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불과 며칠 사이에 주가가 2,065원에서 2,382원까지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버립니다. 말 그대로 시장의 모든 돈과 관심이 이 회사 하나에 집중됐던 거예요. 자,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어떻게 평범해 보이던 중견 해운사 하나가 갑자기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지금부터 그 배경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, 우선 시야를 좀 넓혀야 합니다.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어떤 글로벌 위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군사 충돌까지 벌어집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게 된 거죠. 여기에 미국까지 나서서 이 바닷길 지금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니까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해상 운임입니다.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배로 물건 나르는 배송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저렇게 바닷길이 위험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위험하니까 보험료도 오르고 다니려는 배도 줄어들겠죠? 그럼 남아있는 배들의 몸값, 즉 운임은? 맞습니다.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퍼즐 조각이 좀 맞춰지시나요? 이 글로벌 위기 상황이 어떻게 흥하해운에게는 말 그대로 황금 같은 기회가 됐는지 다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흥하해운이 뭐라는 회사냐? 바로 화학제품이나 석유 같은 걸 실어 나르는 탱커선 전문 회사거든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방금 말한 그 위험한 호르무즈 해협 사태 때문에 운임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로 그 배들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.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거죠. 당시 투자자들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 주식 토론방에 올라온 글 하나가 딱 보여주네요. 내일은 상한가 한 방 받고 단일가 먹자.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. 시장은 그냥 이번 사태 최대 수혜주는 바로 흥하해운이다.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뜨거운 기대감이 과연 현실적인 근거가 있었을까요?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거품이었을까요? 지금부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당시에 흥하해운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뉘었어요. 좋게 보는 쪽은 이건 지정학적 순풍이야. 운임 폭등할 거고 투자자들도 몰려드니 무조건 간다고 했고요. 반대로 좀 신중한 쪽에서는 아니 근데 주가가 이미 너무 비싸잖아. 그리고 저 중동 상황이 언제 바뀔 줄 알고 너무 위험해.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던 거죠. 실제로 데이터를 까보면 신중론자들의 말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. 이 퍼이라는 지표가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건데요. 보시면 업계 평균은 6.61인데 흥하해운은 혼자 11.58이죠.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에 비해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그런데요, 그렇다고 흥하해운이 그냥 거품만 낀 회사였냐? 그건 또 아니었어요. 2024년 실적을 탁 보니까 매출, 영업이익, 특히 순이익 성장률이 장난이 아니에요. 전부 두 자릿수 성장을 했거든요.
이렇게 회사가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지정학적 호재라는 기름이 부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폭발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이 회사가 그냥 운이 좋아서 떴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. 단순히 외부 상황에만 기댄 게 아니라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선대 현대화 전략.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낡고 효율 떨어지는 작은 배들은 비싸게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더 크고 좋은 최신 배를 사들인 거예요. 정말 똑똑하죠? 이건 그냥 배를 바꾼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회사의 기초 체력을 키운 아주 영리한 한 수였던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종합해서 앞으로 흥하해온을 어떻게 될까요? 미래를 한번 내다보죠. 지금 흥하해운의 미래는요, 말 그대로 두 개의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에요. 한쪽에서는 계속되는 국제정세 불안이나 2026년까지 탱커선 시장이 좋을 거라는 전망이 순풍이 돼서 배를 밀어주고 있고요. 반대쪽에서는 주가가 이미 너무 비싸다는 부담감, 그리고 저 중동 사태가 갑자기 해결되면 어떡하냐는 리스크가 역풍이 되어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과연 흥하해온은 이 거친 지정학적 파도를 능숙하게 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바다의 지배자가 될까요? 아니면 그저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온 하지만 언젠가는 먹게 될 폭풍우 덕에 잠시 높이 솟아오른 작은 배에 불과할까요?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보여주겠죠.